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한국수상순환협회에서 나왔고요. 오늘 강아지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게 될 신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처음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강아지 CPR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계신 분 원래 있으신가요? 내가 좀 원래 강아지 심폐소생술에 다 알고 있었다 라는 분 없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반려견 1000만 인구라고 하는데 아직 그런 면에서는 전파가 안 됐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근데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 동남아 옆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새끼 강아지가 비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군인이 지나가다가 바로 살려가지고 심폐소생술 했더니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1200만 뷰를 찍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 집에서 소방관이 개를 구출해서 바로 심폐소생술 실시해서 바로 살아난 것도 뉴스기사에 나고 해요. 근데 심정지라는 게 우리 개뿐만 아니라 뭐 공원에서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경품 나가는 퀴즈 하나 나와요.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깜짝 놀랐을 때. 간단하잖아요. 깜짝 놀랐을 때인데 특히 어떤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냐면요. 소심한 강아지들 있잖아요. 내 강아지들 중에서 겁이 많은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런 강아지들은 갑자기 차가 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트라우마가 있던 상황일 때 바로 심장이 정지가 오기도 해요. 그게 뭐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몸이 경직되면서 바로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노령견들 조금만 무리한 운동을 해도 바로 심정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육을 좀 더 오늘 집중해서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좀 교육에 집중하시면 이 시간이 좀 더 헛되지 않고 중요한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세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선 강아지 자세를 시켜야 되는데 강아지를 자세시킬 때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강아지 몸통의 왼쪽이 하늘을 향하게끔 이렇게 눕혀주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해되시나요? 배가 이쪽으로 보이고 내가 상체가 됐을 때. 왜냐하면 심장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무릎으로 여기 등을 바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흉부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흉부 압박을 해야 할 때는 압박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무릎으로 이 몸통을 지탱해 주지 않으면 압박점이 흐트러져요. 그러면 심장에 압박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소생을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행할 텐데 그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세를 잡았으면 먼저 1단계로 들어갑니다. 기도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좀 더 다른 점이 있는데 우선 강아지이기 때문에 우선 제 자세는 좀 이렇게 뒤로 하고 먼저 알려드릴게요. 강아지를 눕혔을 때 우선 목을 이렇게 편안하게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굽혀 있으면 기도가 확보가 되지 않아요. 펴주시고 이물질을 제거해야 해요. 그때 강아지는 혀가 사람보다 더 길잖아요. 더 길게 이렇게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빼줍니다. 혀를 빼주고 이물질도 손수 넣어서 다 눈으로 보고 제거를 해줘야 돼요. 빠르게 제거해주고 이때 우리가 혀를 빼줘야 되는데 혀를 옆으로 강아지가 길게 빼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혀를 이렇게 빼주고 입을 열어놓은 상태가 되면 다시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혀를 옆으로 빼주고 입을 다시 막아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혀를 뺐을 때 다시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 확보를 먼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흉부 압박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을 찾는 거. 우리 사람은 대충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강아지의 심장의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꽤 많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왼쪽 앞발이죠, 이게. 왼쪽 앞발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게 강아지를 지금 같이 온 강아지 같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때 팔꿈치라고 하죠.
팔꿈치가 닿는 곳을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의 위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고요, 사실상. 그 곳을 압박해 주는데 소형견과 중대형견 이렇게 나눠서 심장 압박하는 방법과 깊이가 달라요.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장을 찾고 압박을 해줄 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엄지가 위로 가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깊이는 3에서 4cm, 속도는 분당 60에서 80회 라고 하면 뭐냐? 이 정도의 속도인 거예요. 사람과는 다르죠. 사람은 100에서 120회의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다릅니다. 속도도 다르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리송하다 하는 건 좀 이따 나와서 실습을 해보면서 익히시면 좀 더 빠르실 거예요. 우선은 바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소형견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압박을 해주는데 그 방법을 타코라고 합니다. 타코의 방법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주고요. 그리고 중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똑같아요. 손바닥. 손가락을 이용하지 않고 손가락을 이용하면 뭐가 다치죠? 갈비뼈가 부러지죠. 그렇죠. 2차 손상이 가지 않게끔 해주는 게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6에서 7cm. 굉장히 애매한 거지만 좀 더 사람보다는 낮게 해줘야 돼요. 해줄 때 방금 말씀해준 것처럼 타코는 이게 아까 그 자세가 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경우는 힘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거겠죠. 받쳐주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이게 말한 것처럼 심장 위치를 찾고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데 소형견과 중대형견 똑같이 15회를 압박합니다. 15회를 압박해주고 인공호흡 2회를 해줍니다. 인공호흡 2회를 해주는데 강아지는 인공호흡을 할 때 어디로 인공호흡을 할까요? 코, 정답. 강아지는 입이 크잖아요. 사람과도 구조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혀를 살짝 다시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완전히 손으로 입을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주둥이라고 하죠. 주둥이를 완전히 막아준 상태에서 이거 느껴지네요. 소형견 불어드릴게요. 이렇게 짧게 들어가줘야 돼요.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인공호흡을 할 때 무작정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짧다고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짧게 들어갔을 땐 심장이 호흡에 들어가지 않고 길게 들어갔을 땐 심장이 폐라던가 손상이 되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강아지는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1, 2초라고 명명을 하고요. 중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똑같이 3, 4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 방금 말한 것처럼 흉부압박 15회, 인공호흡 2회 이걸 한 사이클이라고 하면 3사이클을 합니다. 3사이클을 해서 만약에 호흡이 돌아왔다 하면 그냥 집으로 가면 될까요? 이거는 퀴즈 아니에요. 병원에 가야죠. 우선 호흡을 살려놨으니까 병원에 가는 게 맞고 만약에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근처에 가까운 동물병원이 있다고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해서 갈 수 있다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압박을 해주고 인공을 해주면서 병원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조치를 하기 위한 그냥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아지가 살아나도 호흡이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가 최소 갈 수 있는 건 이 병원으로 가줘야 한다. 그러면 바로 실습을 진행할 텐데요. 내가 두 번씩 와서 해보실 거예요. 실습하고 싶다. 두 분 나와주세요. 하셨나요? 네. 1사이클 몇 회? 15회? 15회 그리고 인공호흡 몇 회? 2번. 그 소형견 몇 cm? 소형견은 3에서 5cm? 아 3에서 5cm 아, 틀렸어요. 아니.
이거 타코 응. 자, 타코가 몇 센치? 3에서 4cm. 4cm. 중대형견. 6에서 7cm. 오늘 배운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키우는 반려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있다 하면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한 생명이나마 살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